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공부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 제1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회차에 걸쳐 다양한 땅의 모습 그리고 땅속의 모습과 활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사는 땅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간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바로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요인의 예로는 강물, 바닷물, 바람, 빙하, 지하수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겉에서부터 지각, 멘틀, 핵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지구의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아래 지각 아랫부분을 멘틀, 그리고 지구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핵이라고 했습니다. 복숭아 그림과 비교하며 배웠죠? 그리고 지각의 판과 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58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58쪽 피셨나요? 네,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일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일본. 네, 일본은 세계, 한 개, 두 개, 세 개, 판이 만나는 곳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지진이 발생할 때 그 나오는 파동은 떨림이죠. 굉장한 떨림이 있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지구의 속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층과 화석 그 가운데 양가로 1번 지층의 형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두 번째 단원 이고요. 이 지층과 화석 양가로 1번 지층의 형성. 네,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우리가 어디 관광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제주도에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바위 덩어리인데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측으로.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미순 씨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땅에 평행한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땅에서 볼 수 있는 평행한 지층은 수억 년 전에 차곡차곡 쌓인 흙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 단단해져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층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이런 우리 자연이 만들어낸 아주 멋진 이런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지층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지요. 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층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62쪽 가겠습니다. 함께 해보기 나오죠? 네, 여러 종류의 퇴적암과 돋보기를 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리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퇴적암이란 낱말이 나오는데요. 퇴적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흙이나 돌 이런 것들이 물에 이렇게 물이나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돼서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서 아주 굳어진 그런 암석, 돌덩이를 말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여건상 실험은 할 수 없고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이 3장이 나오는데요. 자, 맨 왼쪽 사진 여감입니다. 여감. 이제 돌 덩어리인데요. 알갱이가 이렇게 뭐 조금 콩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하네요. 돌덩이가. 예, 그런 게 뭉쳐져서 돌이 돌덩이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거는 사암은 모래사자를 써서 모래가 뭉쳐진 그런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암은요, 진흙이 뭉쳐져서 진흙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딱딱한 돌덩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다양한 암석은 어느 것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으로, 눈으로 이렇게 봐도 딱 알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이제 암석, 알갱이 크기가. 네, 보면은 여감이 되겠죠. 여감은 콩보다 크고 작고 흙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사암은 그냥 매끈하잖아요. 이암도 매끈해서 거의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도. 그러나 여감은 여러 가지, 콩보다 크고 콩보다 작고 흙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크기의 암석은 바로 여감이다. 그래서 여감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2번. 알갱이 크기가 가장 작은 암석은 어느 것인가요? 네, 가장 작은 암석은 아까 설명드릴 때 이암이 진흙으로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그 암석이라고 했습니다. 굳어진 돌덩이. 그래서 진흙이 가장 작겠죠. 알갱이 크기가. 예, 모래알은 그래도 이렇게 알알이 만져지는데 진흙은 어때요? 우리가 진흙을 만지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가루죠. 네, 그래서 이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 주위에서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나와 있네요. 표에다 우리가 그걸 알아내서 써 넣으시는 거예요. 자, 왼쪽 보시면 알갱이를 볼 수 있는 장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감이 있고요. 사암 칸이 있고요. 이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감의 알갱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볼 수 있는 장소를 써라. 그래서 여감 밑에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암은 어디서 볼 수 있나? 그 장소를 써라. 그러면 그 사암 밑에 칸에 쓰시면 되고요. 이암은 어디서도 볼 수 있냐? 그러면 이암 그 밑에 칸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감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계곡과 같은 강의 상류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과 같은 강의 상류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가나 해변에 우리 모래사장 있잖아요. 해변, 네, 그 백사장. 그런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해변의 백사장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암은 아까 진흙으로 진흙으로 굳어져서 돌덩이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에 아주 그냥 조금 깊은 바닥이나 갯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넣으시면 되고요. 미처 못 써 넣으신 분은 우리 책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책을 찾아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찾아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정지시키는 방법 아시죠? 정지시켰다가 이렇게 쓰시고 계속 진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4번. 암석은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암석이 있었던 지층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장에 지층이 만들어지는 그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때 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옆쪽 63쪽으로 갈게요. 자, 지층이란 이렇게 돼 있죠? 지층이란 읽겠습니다. 암석이나 흙, 모래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면 아래쪽에 먼저 쌓였던 퇴적물은
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 눌리고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퇴적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퇴적물이라는 거는 쌓을 태 그리고 적은 또 쌓을 적이라는 그런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든다 그랬을 때도 적자를 쓰잖아요. 돈을 모은다, 쌓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쌓고 또 쌓고 한 쌓인 그 물질이란 즉 흙이나 모래, 자갈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 눌리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층입니다. 지층. 자, 그 밑에 지층의 생성 과정이 그림으로 이렇게 4단계로 나왔네요. 크게 보니까. 자,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바닷물이 있고요. 자,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운반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번 첫 번째로. 그랬더니 운반은 누가 사람이 할 수는 없죠.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이 되는 거죠. 물이나 바람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파란 물만 있던 것이 자 밑에 노란색으로 뭔가가 쌓이고요. 또 갈색층도 이렇게 생기네요. 네, 그때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이기 시작한대요. 예, 운반되어져서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자, 그럼 물이 흐를 때 천천히 흐르는 부분이 있을 테고, 막 이렇게 빠르게 휘몰아치는 그런 장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물의 흐름이 아주 느릴 때는 바닥에 깔아앉는 거예요. 물살이 세면 얘네들이 가라앉을 틈이 없고 그냥 휩쓸려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강이나 바닥부터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얘네들이 물살이 느리니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물결이 세야지 얘네들을 싹 쓸고 가버리는, 이동이 돼 버리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쌓이는 거예요. 느려질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 했죠. 세 번째는요. 그림이 또 틀려졌어요. 그림을 딱 보니까 벌써 노란 부분이 맨 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색, 갈색 부분이 있고, 또 흐린 갈색이 있고, 이렇게 층이 벌써 형성이 됐네요. 자, 읽어볼게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계속 쌓이고 먼저 쌓인 지층이 눌린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위에 자꾸 쌓이니까 밑에 거는 아주 눌려서 네, 시루떡처럼 이렇게 모습이 되네요. 색깔도 좀 틀리고요. 네, 왜냐하면 크기와 알갱이가 크거나 또 돌 같은 경우는 자갈 같은 건 무겁겠죠? 그리고 아주 알갱이가 작은 것들은 가볍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자기 갈 장소를 찾는 거야. 서로 자기가 무거운 건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있던 상태에서 그 위에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 탄탄해진 지층이 만들어진다.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갈색, 고동색, 노란색, 또 진한 갈색,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슨 색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면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층이죠. 네, 그래서 육지 근처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자갈이 크겠죠. 밀려서. 예, 그리고 멀리 떨어진 바닥일수록 아주 작은 진흙 같은 게 이제 밑에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저 밑에 마저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퇴적되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먼저 단단해진 것과 나중에 단단해진 것의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가로 방향 줄무늬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지층이라고 합니다. 자, 64쪽까지 이게 넘어가서 읽었는데요. 그 사진 보이시죠? 자, 줄무늬를 이루고 있는 지층의 모습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이런 모습의 그 절벽, 바위를 많이 볼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